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채널 상단부를 지속적으로 터치해 주었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인하여 이더리움으로 도미넌스가 몰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채널 하단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인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6월 13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올해 여름 중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직접 발언한 것인데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겐슬러가 저런 발언을 하기 전에 블랙록은 이미 최종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였죠. 그 결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승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자는 누구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더리움 다음으로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는 코인은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의 급등으로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1년 동안 13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왜 솔라나가 이더리움 다음으로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이 높냐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캐시우드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정치적 영향으로 승인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SEC의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언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최근엔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인 바네크가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캐시우드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정치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던 만큼 솔라나의 현물 ETF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고 SEC의 규모를 줄여버린다면 앞으로 솔라나의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도 높아지겠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더리움만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상 비트코인의 고점 갱신 여부는 상관없고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으로 수급이 몰린다면 이더리움 관련 코인, 즉 ERC20을 포함하여 수많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 요약을 해드리자면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알린 적이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인 바네크는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하였다. 이렇게 시장의 정보들을 끌어와서 여러분께 요약해드리는데,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체인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실 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입니다. 꾸준한 유입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유입량 또한 75분 만에 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유입세를 보여주었고 총 102억 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ETF 전문가인 에릭 발추나스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유입량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엔 나스닥 QQQ보다 자금 유입이 많았는데요. 나스닥 QQQ는 나스닥 하락의 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이러한 유입량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든 오르든 기관들은 미친듯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은 채굴자들의 매도량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왼쪽이 FTX 거래소 파산 시점이고 오른쪽이 현재인데요. 채굴자들은 주말간 수많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였고 FTX 거래소 파산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살펴봐도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채굴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매도하였고 마운트곡스 악재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트코인은 어떻죠? 여전히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간 요약을 해드리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나스닥 QQQ의 거래량을 따라잡을 정도로 기관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엄청난 유입량으로 마무리하였다. 채굴자들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에 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경제 발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도 들어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PMI는 서비스업의 척도와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수치가 50 이상이라면 호황, 50 미만이라면 불황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와준다면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강세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스닥의 상승으로 인하여 암호화폐 시장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합성 PMI입니다.
합성 PMI의 수치도 50 이상이라면 호황, 50 미만이라면 불황으로 보는 편입니다. GDP 수치와 기업들의 신규 주문, 고용의 증감폭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입니다. 역시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하는 움직임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 신규주택 판매인데요. 신규주택 판매는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수집하고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발간하는 리포트의 데이터를 통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판매 통계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규주택 판매는 의미 그대로 신규주택의 판매 건수를 말합니다. 기존 주택 판매보다 신규주택 판매를 더 주요 지표로 보는 이유는 새로운 집을 만들면 건축자재인 외장재, 내장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및 가구 설비 등 모든 것을 새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판매보다 더 많은 소비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택 판매 수는 향후 소비 수준의 향방을 예측할 때 중요한 선행지표로 인식됩니다. 주택가격지수를 제외한 일반 주택 판매 지수는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흐름이 좋겠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원유재고 발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PI와 EIA가 있는데 API는 오일 생산, 정제, 유통과 관련된 기업들의 결사체이고 매주 화요일 원유재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EIA는 에너지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하는 독립된 조직이며 매주 수요일 원유재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API의 데이터가 자발적으로 수집되는 데 반해 EIA는 주요 석유회사의 재고조사를 요구하고 석유회사가 미이행 시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할 시에는 해당 석유회사 공개 및 민형사상 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는 EIA의 재고 발표를 보다 신뢰하는 편입니다. 만약 원유 재고가 늘어난다면 이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해서 재고가 더 쌓였다는 의미가 되며 원유 재고가 감소한다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유 재고는 원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상치 상해나 하해와 상관없이 적당히 부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와 S&P 글로벌 합성 PMI는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것이 좋겠다. 신규주택 판매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것이 좋겠다. EIA 원유 재고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몬이었습니다.